같습니다. 네, 요 앞에 혜빈 씨? 네. 하고 싶어서 못하고요. 주로 뭘 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신선하네요. 하고 싶은 걸 못한 게. 제일 아쉬운 건 저희 정부 때 코로나가 닥쳤잖아요. 아마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. 그래서 사실 저 같은 행사 기획하거나 연출하는 사람은 매우 괴로웠죠. 그 모든 제약 조건에 맞춰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못하게 된 겁니까. 근데 아마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을 테니까 진짜 아쉬운 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봉안하는 행사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. 그건 이제 아마 제가 홍범도 장군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었고, 그리고 무안군의 YD 페스티벌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네. 이렇게 멋있는데 이제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매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. 그냥 보냈으면 두고 후회하실 것 같다는 거 한 분만 더 질문받겠습니다. 네, 마이크.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. 여러 행사나 축제 같은 거에서 전하고 싶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감정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요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요소를 확실하게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은 환경 조성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.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귀와 눈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각자의 감성대로 감동을 받죠. 그냥 폭넓게 얘기하면 모든 기획물은 상대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뭐 재미를 주는 것도 감동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, 메시지라는 거는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.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해도 이미 나는 사랑 다 써가지고 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닷없이 우연히 마치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. 그래서 같은 맥락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? 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. 두 개가 필요하더라고요. 하나는 진심입니다. 근데 이 진심은 매우 상대적입니다. 나는 진심인데 상대방은 그건 진심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냥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. 그러나 이 한 가지 나머지 한 가지로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디테일입니다. 진심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반면에 진심은 안 보이고 디테일만 보이면 저 사람 선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. 또 디테일 없이 진심만 보이면 거칠어 보이죠. 강요하는 거 같고 막 이래도 감동 안 할 거야? 막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그게 관객이든 뭐 주민이든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진짜로 그 일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거만큼 중요한 게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상대에게 전달해주는 노력인 게 있어야죠. 이게 뭐 음악이 됐던 뭐 형식이 됐던 아니면 뭐 상징이 됐던 이미지가 됐던 뭐 다 마찬가지죠. 그 두 가지가 꼭 함께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지 않나. 그러면 모두가 다 나에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나의 의도에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.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꽤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공무원 생활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한 것 이상으로 좋아해 줬지만 늘 그런 걸 느꼈어요.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국민의 절반 정도는 나를 증오하는구나.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날 다 좋아하나? 그것도 아니에요. 어쩌면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.
만족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만족시키는 겁니다.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다. 그래서 뭐 바깥의 축제가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만 설사 다소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충분히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또 받으실 건가요? 그만하실 거죠? 아니 저는 이제 막 신이 났는데 한 분만 진짜 마지막. 예. 열심히 체크하고 하시는데 뭐 더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? 제가 사실 무한히 처음이라 가능하면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고 싶거든요. 한 분만 마지막으로. 예. 그 연출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랑 그다음에 연출가 생활하시면서 가장 식은땀 났던 연출 사고, 방송 사고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사고는 많죠. 사고는 뭐 너무 많아서 일단 연출가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.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 보통 학생들 앞에서 그 스토리를 1시간짜리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다만 분명한 건 저한테 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30대 때 일이고 30이나 돼서 시작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한 20년, 20여 년밖에는 사실 안 됐죠. 그러니까 무슨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는 장인 같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저한테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그걸 발견하는 데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렸던 거고 그 다음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. 저는 공연 연출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한 3억 원, 어마어마한 공연을 실패하고 한 3억 원 정도의 빚을 30대 초반에 졌습니다. 그리고 그걸 갚아나가느라고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. 그렇지만 이게 나의 재능이라는 건 시간을 두고서 알게 됐고 그때 깨달았어요. 아, 재능이 있다고 다 축복받은 건 아니구나. 차라리 이 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실수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아서 특히나 뭐 대통령을 모시고 다닐 때는 다 완벽한 상태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완벽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중간에 통역이 없어서 일어났던 일들도 있었고 뭐 제가 한 실수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동선을 잘못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등장을 했다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실수야 뭐 매번 일어났던 일이죠.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질문일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실수를 하고 뭐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를 견디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찾아놓는 게 일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그 일을 할 거라면 그 일을 안 할 거라면 상관없지만 제가 엊그제인가 꽤 괜찮은 문장을 하나 봤습니다. 그래서 질문의 맥락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걸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기 대부분 다 해당되는 일 같아서 어느 회사에서 최고의 복지는 뭐냐? 라고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뭐 대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연봉 인상, 뭐 보너스, 또 뭐 문화 관련한 뭐 비용 지원, 뭐 그다음에 뭐 휴가 보장, 뭐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대. 근데 그 질문의 정답은 그리고 모두가 동의한 대답은 가장 좋은 복지는 좋은 동료다. 그래서 저도 공연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. 저는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 마담만 한 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하지 않은 걸 제가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것도 있어요.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거고 또 저희 중에 상당수는 제가 다른 사람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한 거죠. 이 사람을 시켜서 한 거든 저 사람을 시켜서 한 거든. 근데 나는 가끔 내가 시켰다는 이유로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. 그러면 좋은 동료가 될 수 없는 것 같아. 좋은 동료가 그 회사의 가장 좋은 복지라는 말은 그래서 더 와닿았습니다.
우리가 앞으로 또 여러분들도 저는 제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영역에서 일을 해 나가실 텐데 어려운 점이 많고 시련이 많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폭적인 지원이나 뭐 물적인 토대나 이런 게 아닐 수 있을 거예요. 대개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해주고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동료의 힘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동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건 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끔씩은 되짚어 봐야 할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이 스태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.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건투를 빌고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